2024년 4월 둘째 주, 지난번 100번째 영상을 마지막으로 3주라는 시간을 무기력하게 보내고 이제서야 101번째 영상을 올리게 됐다. 무기력의 시작은 꾸준히 받고 있던 심리상담이 원인이었다. 3달 전 8시간의 심리검사를 진행하여 나온 검사 결과지가 있는데, 상담사 선생님은 결과지의 그래프를 나에게 보여주며 말씀하시길, 가운데 선이 평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는 전체적으로 낮은 현상을 보인다고 했고, 특히 MA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것은 에너지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셨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편이라고는 하셨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내 또래 사람들과 비교하면 합이 5%라고 하셨다. 핸드폰으로 검색해보니 MA는 정신적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 상담사 선생님께서는 내가 에너지가 부족하여 어떤 일을 하더라도 쉽게 지치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상담이 끝나고 선생님의 말이 신경 쓰여서 그랬는지 다음 상담이 있는 일주일 동안 에너지가 떨어진 것처럼 무기력해지고 처지는 느낌이 들었다. 우울증이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친다는 말을 들어봤는데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됐다. 평소에 억지로라도 했던 게임도 머리 쓰는 것이 귀찮아 도저히 하지 못했고, 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로 도저히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았다. 조금만 해도 무엇을 할 기운이 없어 늦은 오후까지 누워만 있었고, 남은 시간에는 유튜브를 봤다. 유튜브 보는 것도 힘들어 라디오 틀어놓은 것처럼 유튜브를 듣기만 했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러 다시 심리상담을 받았다. MA 지표가 낮다는 말을 듣고 일주일 동안 무기력해지고 처졌다고 선생님에게 말했다. 그러자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던 이유는 그저 나의 상태에 대한 표를 보여주며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말했던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을 듣고 내가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처지며 영향을 받은 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깊은 곳 무언가를 건드린 것일 수도 있다고 하셨다. 예를 들면 어린 시절 아버지와 친척은 누나와 나에게 걸핏하면 자신을 무시하냐면서 화를 내곤 했었다. 그리고 군대에 있을 때는 키가 작은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왜소하다는 것에 컴플렉스가 있었다. 자신의 왜소한 모습에 무시당한다고 느끼면 약간 공격적으로 나왔던 모습이 떠오른다. 그런데 사실 그분은 운동을 많이 해 다부진 체격으로 같이 있다 보면 왜소하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게 되는 분이셨다. 이런 일들을 떠올려 보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결국 상담사분의 말을 듣고 내가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처졌던 것은 나의 마음속에 있는 컴플렉스를 건드려서 그랬던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 그 뒤로 상담사분은 어린 시절의 나와 지금 현재의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인형 모형을 골라보라고 하셨다. 이 둘의 공통점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나는 없다고 했다.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와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겠지만 다른 점이 있다고 느껴졌다. 어린 시절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2년 전 아버지에게 보냈던 생활비와 연락을 끊은 뒤 2, 3개월 만에 집안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버렸었다. 아버지가 자살을 해 세상을 떠날 때도 이것보다 심하지 않았다. 선생님은 내가 왜 이것에 대해 죄책감을 갖는 것인지
물어보셨다. 그 당시 나는 두려웠던 것 같았다. 누나를 포기하고 떠났고 결국 누나는 자살을 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내가 생활비와 연락을 끊었으니 누나처럼 자살하지 않을까 불안감이 들었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도 떠났고 누나가 떠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와 분리가 됐다. 누나가 나를 원망했을지 좋게 생각했을지 어떤 마음을 가졌을지는 모른다. 물론 나에게 고마움을 갖고 있다 생각하면 내 마음은 편해질 것이다. 그러나 내 마음 편하자고 누나의 마음을 함부로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정하지 않고 누나의 마음과 선택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려고 한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살한 것에 대해서는 나와 분리하는 게 어려웠다. 누나와 달리 아버지는 나에게 많은 것을 의존하셨다. 매일 영상통화를 걸었던 것부터 시작해 작은 것 하나조차도 나에게 물어보셨었다. 아버지가 대장암 사기를 판정받으셨을 때는 상태가 안 좋아 수술받기 힘들어 수술할 병원을 찾기 위해 여러 병원을 돌아다녀야 했다. 그리고 화장실과 부엌이 더러워진 것을 보면 내가 청소를 해드렸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 아프다는 말이 있듯이 나는 아버지와 나를 분리하지 못했다. 아버지에게 좋은 감정이 없었지만 아버지의 그런 모습들을 옆에서 바라보면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도와드리려고 했었다. 그래도 이제는 아버지와 나를 분리하려고 한다. 나에게 많이 의지를 하셔서 나에 대한 원망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한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연락을 끊고 바로 떠난 것도 아니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는 떠나셨다. 내가 모르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 내가 아버지 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갖고 세상을 떠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누나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마음과 선택을 존중하려고 한다. 상담사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떠오른다. 자살 유가족들이 안고 가야 하는 삶의 무게라고. 흑투성이의 눈사람처럼 나도 나의 삶의 상처를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려고 한다. 영상을 안 올린 3주 동안 매달 둘째 주 목요일마다 가는 자살 유족 모임도 찾아갔고 계속되는 불면증에 작년 일본 여행 갔을 때 구매한 술도 마셔봤다. 그러나 너무 독해 얼마 마시지도 못했다. 그리고 피아노 학원에서 또다시 스티커 선물을 받았다. 저번에는 초합 스티커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고흐의 그림과 관련된 스티커를 받았다. 선물 주신 분이 얼마 전 내 유튜브 영상을 보셨는데 내가 전시회 가는 영상을 봤다며 내가 그림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그림이 있는 스티커를 주셨다. 내가 그림을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뭔가 관심이 가고 흥미로워하는 부분은 있다. 나의 자취방에도 2개의 그림을 걸어 놓았다. 그리고 사실 얼마 전 스티커 선물 주신 분에게 내가 유튜브 하고 있다고 말을 했다. 평소 피아노 칠 때 추구하는 방향성도 비슷한 것 같고 가끔씩 챙겨주시는 게 고맙게 느껴지기도 했다.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생긴 느낌이다.
내가 이분에게 털어놓은 것이 피아노 학원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 해도 큰 신경 안 쓰려고 한다. 남들이 어떻게 보든 훌륭하고 멋진 인생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내 삶에 대해 나름대로 엇나가지 않고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동안 무기력해졌을 때 그나마 피아노는 칠 수 있었다. 원래는 원장 선생님에게 배우고 있었는데 요즘에 다시 클래식 선생님에게 배우고 있다. 몇 달 전 부산 여행 갈 때쯤 베토벤 소나타를 배울 때 2번 정도 수업을 들었었다. 베토벤 소나타를 들어보면 이런 느낌의 곡이다. 악보로 보면 이 부분인데 선생님의 설명이 정말 인상적이었다. 마치 화가 나는데 겉으로는 표출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야 한다고 하셨다. 바다 겉부분의 수면은 고요한데 그 아래에서 내면은 부글부글 요동치는 느낌이라고 하셨다. 사회생활에서는 일반적인 말만 듣는데 음악하는 사람을 만나보니 이런 표현도 들어보고 참 신선하다고 느껴졌다. 그래서 요즘 배우고 있는 곡은 드뷔시의 달빛이라는 곡이다. 이번 영상의 마무리는 드뷔시의 달빛으로 마무리하려고 한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